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나왔던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법정에서 어떤 설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들어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충실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킹크랩 시연에 관련해서는 못 봤다는 입장 그대로. 자, 발전부터 이제 그만 발전부터. 성실하게 소명했으니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BS 인광기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장을 실질 심사가 의외로 오래 걸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0시 반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시 20분쯤에 끝났으니까 3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끝났습니다. 보통 대여섯 시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장에 들어있는 혐의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업무방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혐의 자체가 간단하고 그리고 또 내용도 보면은 그 내용이 그때 드루킹이 설명하는 킹크랩 시연회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를 고개를 끄덕였느냐 안 끄덕였느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뭘 다투기 위한 어떤 쟁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짧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혐의 내용이 많지가 않다, 간단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네. 김경수 지사가 과연 참석을 했는지 또 참석해서 이른바 허락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혐의 내용이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 내용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댓글 조작이라는 건데 그걸 법적 용어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날 저녁에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장, 이걸 산채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을 해서 김 지사가 참석한 거로는 나와요. 본인도 시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시연을 하는 거를 직접 봤느냐, 그리고 거기서 킹크랩 하는 것을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여서 하라고 묵인해 줬느냐 하는 것들이 쟁점인데 김경수 지사는 나는 그걸 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고개를 끄덕여서 그걸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특검 쪽에서는 그렇게 진술이 나왔고 분명히 했다는 정황 증거를 갖다 들이밀고 이렇게 이런 쟁점을 가지고 실질 심사에서도 계속 다퉜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특검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를 뭐 상하 관계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킹크랩의 개발 운용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게 특검의 주장인 것이고, 동시에 이후에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김경수 지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자, 일단은 지난 9일 날 두 사람이 대질신문을 했었습니다. 특검에 나가서 대질신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지금 말씀드렸던 그 쟁점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거기서 바뀌었던 것들이 드루킹이 독대 자리에서 킹크랩을 설명했다고 했는데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과 독대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을 적법하다가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감옥 가겠다 했더니 나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 킹크랩을 내가 적법하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왜 감옥 가겠다고 하고 사용을 허락을 받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술에 모순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판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판사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정황 증거는 갖고 있더라도 직접 증거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순수한 판사의 몫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제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특검이 혐의를 뒀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중에서 업무방해 하나만 넣을 때부터도 조금 이제 특검 쪽이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봤기 때문에 현재의 분위기 쪽으로는 기각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상당히 우세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거는 판사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판사는 어떤 판사입니까? 자, 박범식 판사인데요. 이거는 뭐 일부러 자기가 맡은 것도 아니고 이건 돌아가면서 맡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박범식 판사는 박범석 판사요. 예, 연수원 26기인데 지난 3월 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고요. 신현희 이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도 발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드루킹과 같이 했던 경공모 회원 2명도 이미 구속을 시켰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5월 달에 폭언과 갑질 등 논란으로 해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어땠다 하는 거를 가지고 이번 사건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난해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그렇겠죠. 작용을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조금 바뀐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직 도지사를 도주 우려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어려울 거고요. 자, 증거인멸을 가지고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내가 스스로 특검을 먼저 요청을 했고 자진해서 전부 다 전화기도 반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증거를 인멸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고 또 특검 측에서는 결정적인 증거 진술에서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오늘 박범석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정치 생명 그리고 허익범 특검팀은 이 특검의 명운 이런 게 달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로서는 정치적으로는 가장 최대의 위기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물론 이것이 뭐 유무죄를 다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도정의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풀리면서 상당히 이제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주어질 거고요. 반면에 만약에 이것이 기각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특검은 25일이 지금 1차 수사 기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한 달을 더 할 수 있는 2차 수사를 연장할 수 있는 동력이 상당히 꺾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오늘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익범 특검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특검을 비판을 했고요.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다른 야당들은 특검을 겁박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치특검을 면피용 청구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특검이 보인 여러 불법적인 행태와 관행에 대해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 특검법을 그래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특검을 마치고 나면은 특검을 특검하겠다고 지금 공갈 협박치는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은 도대체 어느 나라 집권당의 인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 정치 특검 운운하며 특검을 흔들고 무력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가 특검팀의 월권 행위를 처벌하겠다며 노골적으로 특검팀을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특검에 대한 겁박은 곧 국민에 대한 겁박입니다. 민주당이 특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걸까요? 일단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먼저 말을 하면은요. 특검이 도를 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검법 8조 2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혐의 내용들을 막 공개를 하고 있고
특히 송인배 비서관 관련해서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법 2조에 규정한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월권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고발을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법적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예. 어쨌든 오늘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 이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장 실질 심사 마친 박범석 부장판사가 과연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그 결정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와 허위범 특검팀의 운명도 갈릴 것 같다. 이런 점만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569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내용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발표하게 됐는지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요. 정부의 발표 내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그리고 어제 정부 발표에 대한 야권의 반응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린 다음에 임광기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다.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57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 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 고용 노동자라는 그런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됩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2019년도 말까지 자영업자 520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포함해서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의 세무조사의 한시적 유예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질병에 대한 원인 치료는 배제한 채 대증요법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 더 나아가 뜻하지 않게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모럴 해저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보면 말이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면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까? 일단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과 함께 거기에다가 유예뿐만이 아니라 돈을 지금 세금을 내는 것도요.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그러면은 조금 그것도 지불 기한도 연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미 징수가 된 사람들도 아직 돈 못 낸 사람들도 역시 유예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 조치가 나오게 된 거는 잘 알다시피 최근에
최저임금제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달래기 위한 것들인데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이걸로 보면은 한 570만 명. 그건 전체적으로는 한 70%에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의 90%까지. 그러니까 상당수가 거기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왜 야당 예. 그리고 이 혜택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거는 별로 좋은 대책이 아니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왜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최저임금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어려운데 세무조사 이런 거는 우리는 별로 그게 실질적인 당장 눈에 보이는 혜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배가 아픈데 빨간 약 바르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당장의 효과에서 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들을 대책을 내놓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하긴 뭐 1,000원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고 또 현금 영수증 발부 요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세무조사를 피해 가려고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사실상 별로 없다. 별로 없는데 이걸 마치 큰 혜택이나 대책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우리 정말로 힘든 우리의 상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겠죠. 당장에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서 밥이 필요한데 보약을 주겠다고 나중에 보약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당장의 혜택이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추가 대책도 내놓는다고 하니 추가 대책 발표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이 세무조사위원회 면제가 유일한 대책이 아니라 또 다른 대책도 있다고 하니까 그 대책 발표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광기 SBS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